네, 반갑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닥이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도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보다는 좀 심하진 않죠.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0.5% 정도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투매라고 보기는 조금 지수상으로는 애매한데, 종목들로 봐서는 2차전지 쪽에서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이제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태가 좀 됐고요. 금융투자는 예상했던 것처럼 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쪽으로 움직임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퍼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수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터리, 2차전지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같이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지수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2495포인트, 2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점 지지 라인 때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지지선 근처에서 조금 더 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지지선인데 이 위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런 법 없거든요. 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성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245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570 여기가 증권사가 제시한 구간이고요.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를 제외하고 나면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종목 간의 변동성은 조금 생겼어요. 크게 올라가는 패턴들에서도 심리가 나쁘다 보니까 그냥 던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약간 수익이 나오면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내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아침 시점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줬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2시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2495포인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냈고요. 위쪽 라인대에서 나타나는 저항대들은 일단 지난주 한 목요일 수준, 수요일 수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크게 나와 있는 매물대는 2515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25포인트 정도까지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수가 한 1%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수가 만약에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간다 쳤을 경우에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세게 도달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많이 가야지 2550 정도 근처에 들어갈까 말까 하고요. 일단 5일선 근처 포인트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2500 한 30포인트 전후로 하는 구간대. 그래서 내일부터 반등이 나간다면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도 지지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외국인들이 9월달 들어오면서 계속 매도치고 있고요. 9월달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건 2차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이고 방어해줄 만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 외 다른 종목들도 버텨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하락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죠. 2차전지가 민폐예요. 올라갈 때도 수급 빨아당겨가지고 다른 종목들 못 가게 만들더니 내려갈 때도 지들 혼자 내려가면 되지 시장을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투자 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타난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예상했던 대로 금융투자가 12시경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도를 안 하는 부분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매도하지 않고 조금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1300억 정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타났는데 1300억 순 매도했지만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많이 해줬다. 여기서 연기금이 지금 팔아먹는 게 이게 지금 짜증나는 일이죠. 연기금이 지금 오늘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얘네들은 도대체 이런지 모르겠는데 연기금이 안 팔았으면 오늘 지수는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그럼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을 텐데 얘네들은 지금의
와서까지도 계속 팔고 있으면은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방어적인 입장들을 전혀 취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3,300원 샀지만 실제로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데서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는 700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외국인들은 1,300억.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더 많이 눌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00억 순매수인데 여기 마찬가지죠. 네, 매도가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강하게 작용했고요. 코스닥 쪽도 거래소랑 거의 비슷하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덩치가 작은 시장인데 거래소만큼 팔렸다라면 상당히 많은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량적으로 많은 모습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심리를 흔들기엔 충분했고요. 특정 업종에만 집중되는 매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런 조준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한 곳만 때려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작용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0.87%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 됐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0.26 괜찮습니다. 좋은 포인트고요. 유지 잘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0.73 올라왔죠.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는 2.3% 올라갔고요. KB금융, 현대모비스는 오늘 2.9%대 잘 올라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4.6%대 상승했고요.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 부품 조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신저가 물론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지금 48만원 47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선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54만원도 깨졌네요. 53만 9천원 나오면서 62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50만원대 이하까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 요인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LG화학, SDI 다 하락하는 모습, 신저가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이쪽은 조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스코 퓨처는 6.8% 떨어지면서요. 추세를 완전히 또 갉아먹는 형태로 가고 있죠. 얘네들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거 제외하고 나면 또 많이 빠진 거 없죠? 네. 그 다음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5% 올라와서 방어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것도 또 빠진 거 없어요. 괜찮아요. 주가의 포지션이 지금 금약 이렇게 2차전지 쪽으로만 집중되면서 떨어뜨리는 모습이지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배터리 쪽에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부담을 좀 줬던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기전자나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수가 조금만 더 들어왔다라면 시장은 플러스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쪽 대형주로만 수급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테마주 쪽,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나 바이오 또는 엔터주 이런 쪽으로도 같이 수급이 퍼지면서 좀 응집력이 좀 약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요. 오늘 에코프로뱀이 8.89% 무섭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다시 90만원 깨지면서 88만원.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매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닌데 투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태까지도 만들어졌어요. 내일도 만약에 한 5, 6%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투매 양상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추세선상에서 이제 위쪽 저항을 막고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DX, LNF 등등등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알테오제는 15%대 올라가면서 다시 신고가 만들어졌습니다. JYP 엔터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바이오 엔터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HSPS도 HSP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에요. 배터리 쪽하고 지금 AI 쪽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렇긴 한데 아주 특이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지켜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에서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의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즈음에서 끌어내리는 형태가 강해지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2차전지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가 없다라면 여기서도 상승 계좌를 좀 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등락천장 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 224개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664개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요. 1286개 그러면 1900개 정도 하락한 거죠. 그 다음에 한 560개,
570개 정도가 오늘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223개는 530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승이 530개 정도가 상승했고 나머지 1900개 정도는 하락을 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상승률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요거가 110%대 상승 마감해서 마무리됐고요. 화천기계, 그 다음에 이거 저거죠. 정치테마, 그 다음에 AB 프로바이오, 이렌시스, 로봇 관련주까지 해서 움직였고요. 정치테마주들하고 로봇, 뭐 이런 종목들, 철강주도 움직임 나쁘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 정치 관련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20개 정도 됐는데, 정치테마주 많이 섞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볼만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주도 강세 보이는 모습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띄엄띄엄 나오면서 주가 상승폭은 1.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 1.2% 이상만 올라가면 오늘 전체 시장에서 300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다 3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 네 전부 다 상위권 안에 뭐 200위권, 100위권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2%대면은 100위권도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현대 위아나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2.8%니까 121이잖아요. 이거밖에 안 올라왔는데 12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위니아 에이드가 더 많이 빠졌네요. 이거 27% 빠졌고요. CJ CGV는 아침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오늘은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이니까 요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종목이 많이 있었네요. 리더스 기술 투자, 애니젠, SCM 이런 것들이 20% 넘게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위니아까지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10% 이상 하락한 종목 23위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변동폭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대까지 확장하게 되면은요, 무려 35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자, 낙폭 자체도 촘촘합니다. 그래서 오늘 4%대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좌 상황인데, 여기서 2차전지가 빠져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한 1.5% 정도로 막아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만약에 없었다면 계좌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좌 수익률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볼게요. 현대모비스 매수 많이 들어갔고요. 현대차 자동차 쪽 매수가 많이 들어갔네요. 기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지 위주 모양새 있고요. SK텔레콤 통신주 그 배당 관련한 부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고버스 쪽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매수가 들어오니까 부담은 좀 없는 상태예요. 매도는 포스코홀딩스 레버리지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포스코 퓨처에 오늘 CJ CGV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요. 기아, 삼성전자, 하이브, JYP 엔터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LNF나 이런 것들도 매수는 조금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매수 있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쪽 여전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품주 쪽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는 네, 2차전지 쪽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가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뱀하고 에코프로 합쳐가지고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 방구 좀 끼고요. 코스닥에서 방구 좀 끼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특히 에코프로뱀과 에코프로는 코스닥 1, 2등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빠져버리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반등은 2차전지가 얼마만큼 천천히 내려가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락은 일단 피할 수 없다 치더라도요. 급하게 내려가게 되면 일단 투매가 나오든 아니면 뭔가 변동성이 나오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건 별로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급하게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내려가지 않아야지만이 되는 건데 지지가 좀 나올런지 여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가 없이 내일도 막 파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들 움직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명절 전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없는 시점에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매매를 서두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차하면은 명절 이후로 매매를 넘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절이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주에 끼어있는 3일간의 거래일이 또 있잖아요. 이 거래일이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완벽하게 나아지려면 10월 만기일 지나가는 시점까지 해서 10월 초반이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9월 달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어서 2,500원 50 정도까지는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자리까지 가능하려면 굉장히 대형 호재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급등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2차전지가 눌리게 되면 그 부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렇게 시장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마 매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매매하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네, 뭐 너무 서둘러서 매매한다거나 또는 무서워서 매도 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잘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수급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의 집중되는 형태로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박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들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만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걱정스럽지만 코스피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 패턴을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만 일단 계속 집중해서 몰고 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조금씩 보시고요. 그 정도만 구축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매수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좋은 타이밍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저녁 9시에 유튜브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또 그때 오셔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들 좀 편안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저녁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